영화의 여운과 함께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즐겨보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문장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화는 제작 과정에서 그 어떤 동물도 해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영화에 실제 동물을 출연시킬 경우 미국 인도주의 협회의 촬영 현장 검증을 통과해야만 해당 문구를 엔딩 크레딧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화 버전의 동물복지 인증 마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화가 생긴 것은 역시 미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 산업을 발전시켜왔고 그 발전의 과정에서 수많은 말들이 영화적 스펙타클의 도구로 동원됐던 서부 영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헐리우드의 역사는 곧 서부 영화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던필 감독의 신작 높 안에서 헤이우드 가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영화의 역사에 헌신을 썼던 모든 주역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물론 높에서 직접적으로 재발굴하는 주역은 흑인 기수로 한정되어 있지만 영화가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내고자 하는 건 영화에 출연하는 동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TV쇼에서 난동을 일으킨 침팬지 고디와 최초의 활동 사진으로 알려진 워이 브리지의 움직이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처럼 높 안에는 영화와 서부, 동물과 인종 등등의 갖가지 키워드가 뒤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감독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 그에 따른 분명한 장단점도 나뉘어 보이는데 이 작품은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도 한 만큼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짚어서 감상해 볼 만한 여지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분들께는 다소 붕뜬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영화를 통한 무분별한 오락을 비판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 역시도 오락을 통해 관객을 끌어모아야만 하는 상업영화라는 정체성과 한계를 갖고 있는 복잡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상업적인 스펙타클을 비판하는 동시에 상업적인 스펙타클을 제공해줘야 하는 그런 어렵고 난해한 상황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의 참상을 영화적 오락에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을 전쟁에 대한 묘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사울의 아들과는 상당히 다른 선택입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는 모든 상업영화가 사울의 아들 같은 초강수를 둘 필요는 없지만 사실 높을 보면서는 어디에 더 무게를 싣고 봐야 할지가 조금 난감하게 느껴졌던 게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담아내려 하다 보니 메시지가 정돈되지 않은 듯한 느낌도 상당히 들었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의 이야기에는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영화의 감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먼저 주인공인 오제이가 촬영팀을 모아서 UFO 촬영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은유일 것입니다. 오제이는 말을 타고 달리는 흑인 기수, 주연 배우인 셈이고 통제실에서 촬영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에메랄드는 감독, 전설적인 촬영 감독인 홀스트는 당연히 촬영 감독, 그리고 전자제품 매장의 엔젤은 조감독이겠죠. 사실 그들이 UFO를 찍는 것은 엔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좋은 일을 하는 것 맞지 않냐고 동조를 구하던 것과는 다르게 그저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상품화해서 한몫을 챙기려는 목적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촬영 감독 홀스트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에 매혹을 느끼는 자신의 변태적인 집착을 실현시킬 생애 마지막 기회로 봤던 것 같고 말이죠. 어쨌든 최소한 정의로운 목적은 분명히 아니었기에 엔젤의 그 질문에는 촬영팀의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들은 카메라로 UFO를 찍는 것에 거의 근접하게 될 때마다 자꾸만 UFO를 향해 넌 이제 끝장이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마치 카메라가 대공 미사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히 촬영에 성공을 하는 것과 UFO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직접 입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들은 카메라를 들이미는 걸 정말로 한 방 먹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정작 진짜 한 방은 마지막에 가서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먹이면서 말이죠. 물론 이것은 수많은 은유들을 통해 반복되어 왔듯 카메라가 던지는 시선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의 그 존재가 까발려지게 된다면 어쨌든 세상에게 집중 포화를 맞게 될 테니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로 말이죠. 물론 영화를 사랑해왔던 분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은유는 단번에 알아차리셨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렇지가 않은 평범한 관객들의 경우입니다. 영화 자체가 무슨 분명한 의미가 있는 듯 아닌 듯 불분명한 느낌의 제목인 높을 내세우는 것처럼
감독은 이런 연출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시종일관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적인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는 등장인물들이 그저 핀트가 나간 행동을 하는 것처럼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품 노비 난해하게 다가오는 이유에는 상당히 종합적인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한 작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담는 방식마저도 의도적으로 선명하지 않게 잡혀있고 그러한 선명하지 않으면 분명한 상업적인 노림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영화는 상업성의 윤리를 비판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다 보니 이런 아이러니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롭은 조던필의 새 작품 중에서 가장 저조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어스보다 3배에 가까운 제작비를 들였다는 점에서 그다지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이죠. 물론 마지막에 우물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는 영화에 대한 헌사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해왔던 오락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카메라를 찾는 TMZ-ON을 통해 미디어 홍수 사회를 풍자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메시지가 훌륭한 것과 그 메시지가 잘 녹아들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 카메라로 UFO를 찍는 것이 영화에 대한 헌사인 것은 너무 잘 알겠는데 그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한몫을 챙긴다는 영화의 기존 내러티브와는 또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 상황이 단지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기쁜 건지 아니면 영화에 대한 헌사를 바치는 영화 바깥의 이야기에 영화 속의 인물까지 덩달아 기뻐하는 건지가 너무 헷갈렸기 때문이죠. 침팬지 고디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동물쇼를 벌여서 명성을 되찾으려 하는 주프. 긴 시간 동안 헐리우드에 공헌해 왔으면서도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왔던 헤이우드 일가, 그리고 백인 남성을 필두로 구축돼 왔었던 서부 영화의 무대를 바로 그 헤이우드가 전복시키는 것. 그 모든 아이디어와 미친 듯이 세련된 연출 감각은 역시 훌륭했지만 그런 참신함과 개연성이 충분히 조화로웠는가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객들이 열의를 가지고 탐구하게 만들 만큼 흥미롭지 않았다면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기 작전도 결국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고 말이죠. 물론 충분히 훌륭한 영화고 아이맥스로 볼만한 가치도 충분한 영화였지만 스펙타클을 비판하는 스펙타클 영화라는 그 본질적인 약점 때문에 뭔가 개운하지 못한 맛이 입안에 자꾸 맴도는 그런 아쉬움도 드는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만 쏟아낸 것 같지만 넋을 놓고 보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영화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자체와 그렇게 친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심경의 상업 영화지만 말이죠. 그럼 저는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